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하루 지내는 것도 아주 장한 일인데 한 주간 잘 지낸 자신에게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100%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잖아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엄마로 인해서 힘들고 상처받은 딸과 나르시시스트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신건강 상담가인 브렌다 스티븐슨의 저서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출판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5번째 판형인 DSM-5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무한한 성공, 탁월함, 아름다움 혹은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고요. 특별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유명 인사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할 정도로 타인의 찬사를 요구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엄마를 나르시시스트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요? 약간의 나르시즘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는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0에서 10까지의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스펙트럼에서 4에서 5 정도는 정상 범위이고 7 이상이면 약간의 나르시시스트, 9에서 10이라면은 악성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무너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아동기에 자녀가 이룬 성취를 본인 자존감의 연료로 때우려는 부모가 과도한 칭찬을 해서 자기 자신만 신경 쓰면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버리라고도 하죠. 너는 남보다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성인으로 자라기가 십상이죠. 남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야 자신의 만족감을 얻을 테니까요. 또한 학대나 방치의 결과로 성인이 되어서 과거에 받았던 대우를 과하게 보상을 받으려 하고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의존해서 그들에게 자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방임된 아이들은 부모처럼 행동하기를 강요받고요. 부모화가 되어서 스스로 욕구를 채우라는 책임을 떠맡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돌보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아이들은 긴장하고 있고 과도한 불안에 시달리고 경계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비난입니다. 인간의 뇌는 언제나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비판적인 양육자 손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비난을 부정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증명하기 위해서 과잉된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으려 애쓰는 동시에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내적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극단적으로 높은 기대치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겨서 자녀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거나 자녀의 어떤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기대치를 갖는 경우에 아이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내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성취가 유일한 가치이므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성격이 형성이 되죠.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입니다. 나르시즘을 포함한 성격 장애에 신경학적인 영향력이 일부 있다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밀라 양코이악 시우다와 보이젝
자이코프스키 두 사람은 메디컬 사이언스 모니터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정서적 영역에서 공감이란 주로 타인의 감정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또한 타인의 생각과 의도, 욕망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두 학자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했더니 공감 반응이 처리되는 일부 영역에서 연결상의 결함이 나타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당 부분의 뇌가 손상되면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성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애적 성격입니다. 사회 구조가 경쟁을 부추기고 자기애적 특성을 부추기고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차를 운전하고 최고로 좋은 직업을 가지며 최상의 매력을 뽐내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로 자기애적 사회가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내면 깊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엄마는 딸의 정서 발달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기 때문에 커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한 느낌으로 힘들어합니다. 딸들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에게 관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딸은 사생활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숨겨야 하죠. 엄마의 요구에 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분노와 마주해야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에게 행사하는 통제 수준은 파괴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독이 되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데 달인이고요. 딸의 의견과 생각, 자신감, 정체성까지 서서히 도려내고 있어서 딸은 무방비 상태로 공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엄마를 피하려고 엄마를 우선시하고 엄마의 모든 요구를 따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에게 자신감을 쌓을 기회를 주는 일보다도 자신의 승리를 우선시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다른 모든 여성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딸도 성장하면 역시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비판하게 되죠.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통제하기 위해서 간헐적인 정서적 연결도 하죠. 따뜻하게 대했다가 차갑게 대했다가 하면서 딸에게 필요한 관심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딸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딸에게는 나중에 절망감만 안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먼저 그 엄마의 성격 장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엄마가 욕을 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을 주었을 때는 사실 엄마 자신의 가장 싫어하는 자기 모습을 투사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취약한 부분을 그리고 그 고통을 가면 뒤에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알고 있음으로써 엄마에게서 받은 학대나 방임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시고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서 받은 학대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다시 배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르시시스트 엄마에 대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부디 자신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고 노력하는 당신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